French tire manufacturers published the first edition of a travel guide for French motorists. Now the Michelin Guide is a prestigious series of guidebooks published for more than a century. This is the Bible for international gastronomes, and the stars have now been awarded to restaurants specializing in Korean cuisine. The Michelin Guide's whole has been released, and we now have more than a handful of... Kim Byung-jin is executive chef of the traditional Korean restaurant Gawon, which was awarded 3 stars by the Michelin Guide Seoul 2017. He uses seasonal ingredients and pays importance in materializing the original environment of the materials. Chef Kim Byung-jin constantly tries to globalize Hansik and progressively challenges himself. Get a detailed comprehension of Hansik, learn about his principles and passion for Hansik on this edition of The Interview. Hello and welcome to The Interview. I'm your host, Park Sung-hee. Last year, many foreign visitors came to Korea for gastronomic dishes. In fact, Korean food was the third important reason for their visit to Korea. Food is no longer what we eat just to satisfy our hunger, but it has become a powerful culture which makes people remember and love the country they visited. And that's why our interview with today's guest, Chef Kim Byung-jin, all the more meaningful.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식당 가원의 셰프 김병진입니다. 네, 자랑할 소식이 있으셨어요. 네. 이번에 그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 미쉐린 가이드로부터 별 3개의 영예를 안으셨습니다. 축하 인사 많이 받으셨죠? 예, 제법 많이 받았습니다. 소감이 어떠세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쁜 일이기도 한데 그만큼 책임감이 많아졌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식을 선보일 수 있는 계기가 됐음에 굉장히 희망차고요. 그리고 저처럼 한식을 좋아하는 셰프들이 더 많이 발굴이 돼서 같이 더 많은 좋은 한식당들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미쉐린 별 3개의 의미가 알고 보니까 대단한 거더라고요. 네. 전 세계 그 수많은 식당 중에서 111군데밖에 없고요. 네. 또 셰프는 그보다 더 적은 숫자라고 들었어요. 셰프에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요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음식을 보여주는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가 갖고 있는 식물에 대한 가치를 보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굉장히 힘을 쓰고 책임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이 더 어깨가 더 무겁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동안 그 미쉐린 별을 따라서 식당을 가보신 적이 있나요? 일본에 갔을 때 기쿠노이라는 식당이 있었는데 그곳은 굉장히 좋았던 경험과 그다음에 온몸의 전율을 느꼈던 그런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일단 음식하는 사람들은 그냥 음식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음식을 통해서 그것을 먹고 있는 사람들과 교감을 한다고 생각을 기본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마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재료를 다루는 마음들이나 그 재료를 손질하는 기술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들이 먹기 위해서 편안한 모든 것들을 갖춰서 보여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여지기 위한 흐름에 대한 부분들, 많은 부분들, 세세한 부분까지 정말 편안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이곳에서 이 나라가 보여주고 싶은 어떤 식문화의 가치를 느꼈으면 하는 부분들을 정말 세심하게 표현해주고 네. 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부럽기도 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생겼던 그런 레스토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그 미쉐린 스타를 받은 서울의 레스토랑이 24개인데요. 그중에 11군데가 한식 레스토랑입니다. 그리고 한식의 외연도 상당히 넓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한식 셰프로서 또 보람도 느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큰 보람이죠. 그러니까 한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한식의 틀을 조금 벗어났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좋은 레스토랑이라는 데는 파인 다이닝이라는 단어를 붙이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파인 다이닝을 하게 되면 떠오르는 것들이 프렌치나 일식에 대한 부분을 가장 크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고민을 해봤을 때 거기에는 어떤 흐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냥 누구나 하는 것처럼 그냥 코스를 하기 때문에 그냥 보여주는 부분이 아니라 어떤 흐름에 맞춰서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그냥 조화롭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파인 다이닝이라고 하는데 한식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자리를 잡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변화이고 그런 부분들의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식당들이 이렇게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총괄 셰프로 지금 계신 레스토랑 가온, 네. 그 별세계의 영예를 아는 그 가온은 정통 한식을 하는 곳이죠. 예, 정통 한식이긴 한데 조금 더 한식을 받아들이기 편하게끔 그런 한식이 갖고 있는 요소들을 차근차근 편안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레스토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한식에 대한 그런 재료들이라든지 아니면 조리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담음새에 대한 부분들을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보여주려고 하는 레스토랑입니다. 한식을 조화롭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고급화하시려는 노력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식재료를 찾는 일부터 시작이 됐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식재료를 찾고 그 식재료를 어떻게 조리하는지에 대한 고 조리술을 찾는 데에서 그 다음이 시작이 되고 그 음식을 어떻게 조금 더 편안하게 보여줄지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엔 그 음식이 담겨질 시기에 대한 선택, 그리고 음식을 먹을 공간에 대한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금의 가온이 만들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식당들이 대부분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이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식재료를 고르시려고 새벽 4시에 장을 보러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은 재료들이 있긴 한데 그 많은 재료 중에서 가장 좋은 재료를 사기 위해서는 손수 뛰는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셰프만큼 그 재료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는 철학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팀한테도 얘기하는 부분들이 모든 요리의 처음은 식재료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감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고 결과도 책임감, 그런 식재료에 대한 책임감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특별히 그 가온의 셰프 복장을 하고 나오셨는데요. 굉장히 귀한 복장이죠. 외부에서는 볼 수 없는 복장 아닙니까, 이게? 일단 셰프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는 네. 부분은 외향적인 부분에서 유니폼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원래는 외부에 나올 때는 유니폼을 입고 나오면 안 된다고 안 되죠. 생각을 해요. 네. 굉장히 위생적이어야 하고 청결함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고 특별한 자리에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입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떠세요? 그 안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셰프 아니세요? 예, 엄격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식재료에 대한 부분. 식재료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한다는 그 마음 자세가 들 때는 굉장히 엄격하게 화를 내야 하고요. 그리고 만드는 과정이나 일련의 그런 기술에 대한 연마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기준을 벗어나거나 게을리했을 때는 또 엄격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모든 것들이 녹아져 있어야지 좋은 음식, 그 좋은 음식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손님과 교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는 철저하게 고수하고 지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식 이전에는 중식하고 양식도 섭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식에 대한 그 느낌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자, 정통 한식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 다시 나눠보도록 하죠. I really like kimchi jjigae. Is makgeolli and bhajan. Tteokbokki. My favorite is tteokbokki. Bulgogi? Well, so far it's been the Korean barbecue. It's been absolutely amazing. Hanshik Korean food is captivating the whole world, and the Michelin Guide is now concentrating on the taste and attractiveness of Hanshik. The Michelin Guide Seoul 2017 is a fourth publication in Asia, following Japan, China, and Singapore. South Korea is the 28th country in the world to publish the Michelin Guide.
100년의 전통으로 여행자의 필독서로서 훌륭한 음식을 사랑하는 미식가들의 기준으로 매년 프랑스와 전 세계에서 출판되는 미쉐린 가이드는 독자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받는 레스토랑과 호텔 평가서입니다. How are the stars given to the restaurants? Michelin reviewers are completely anonymous. They visit restaurants and hotels and decide on how many stars will be awarded. The stars are given to the establishments through unanimous votes. 완스타는 요리가 훌륭한 식당을 이야기하고 투스타는 요리가 훌륭하며 멀리 찾아갈 만한 식당을 이야기합니다. 쓰리스타는 요리가 매우 훌륭하여 맛을 보기 위해 특별한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식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Michelin Guide Seoul shed a new light on Korea's representative gastronome hotspots. Out of the many, one traditional Korean restaurant showed excellent cuisine and a comfortable and quiet environment. The chefs think in depth about what would express the Korean sentiments with perfection. The seasonal ingredients change every day, and the menu which maximize the natural taste of ingredients greet the customers. 한식에 대한 부분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한식으로서 조금 더 해치와 재결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간결하고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그런 한식을 계속 선보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한식을 더 좋아해 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어떤 자만심보다는 어떤 책임감을 갖고선 열심히 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맛에 대한 감각은 타고나는 것이다. 아니면 어머니의 손맛 같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셰프님의 경우는 어떠셨어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요리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었는데 고등학교 때 우연치 않게 입시 이제 마지막쯤 돼서 이제 은사님 권유를 통해서 요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굉장히 재미있어지고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라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결혼하고 이제 와이프랑 이제 같이 살고 있는데 음식을 정말 느껴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부모가 어떤 음식을 해주고 어떤 음식을 먹고 자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자연적으로 그냥 요리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역시 강원도에서 태어나서 계속 지내다 보니까 강원도가 갖고 있는 그런 음식에 대한 특성들을 좀 보게 되면 굉장히 자극적이지 않고 약간 좀 자연 친화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음식하는 방향에 대한 부분도 많은 영향을 받았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례로 얼마 전에 내놨던 후식 메뉴 중에 하나도 집에서 엄마가 그냥 겨울 때 되면 을에 그냥 해주던 메뉴였었는데, 음식이었었는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방향을 풀어서 손님들한테 선보였을 때는 반응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아무래도 먹고 자라온 그런 환경에 대한 부분은 절대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어머니가 해주셨다는 음식이 궁금하네요. 그게 뭔가요? 지금 딱 이맘때 계절인 것 같아요. 항상 겨울이 되면 냉동실에 있던 떡을 구워서 그리고 찐 호박 그리고 구운 잣이랑 꿀을 주셨어요. 그래서 겨울만 되면 그걸 그냥 따뜻한 아랫목에서 입을 뒤집어 쓰고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메뉴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이것을 메뉴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그래서 밀전병을 얇게 붙인 다음에 인절미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구운 호박을 고운 체에 내려서 그걸 또 안에 넣고 그 다음에 꿀을 집어넣고 나서 말아서 구웠어요. 구운 다음에 약간 겨울엔 또 사과도 맛있으니까 유자즙에다가 사과를 얇게 점여 썰어서 재운 다음에 같이 먹을 수 있게끔 메뉴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사람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음식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보다도 어떤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에 사람들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더 많은 호응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인절미를 구워서 주셨던 그런 음식들도 저한테는 똑같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있는 재료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음식을 통해서 그냥 따뜻한 겨울에 옹기종기 앉아서 그냥 얘기하면서 먹을 수 있는 간편한 음식, 그걸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가족의 정 같은 것들을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식도 하셨고 양식도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한식으로 방향을 잡으시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회사를 들어와서 한식을 처음 접하고 하게 되긴 했었는데요. 한식이 다른 음식과 다르게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줄곧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음식을 먹어왔던 저한테 한식은 굉장히 편안한 음식일 줄만 알았는데 공부를 하고 책을 보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편안하게 풀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더 많은 막힘이 있고 그 막힘에 대해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을 보면 한식이 갖고 있는 매력은 굉장히 무한대인 것 같기도 하고 그만큼 굉장히 위대한 음식이라고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한식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친숙하기 때문에 더 어렵고 더 심오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게 한식의 맛이 아닐까 싶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의 한식에 대한 그런 경험들을 저는 현장에서 온몸으로 다 느끼고 있는 네. 사람이긴 하거든요. 그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한식과 그들이 알고 있는 한식에 대한 부분은 교집합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식에 대한 부분들이 예전에는 어떻게 표현이 됐었고에 대한 부분들도 그 부분을 찾아내고 그 부분을 현실에 맞게끔 또 보여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고 더 앞으로 힘을 쏟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제는 그 우리나라 사람들과의 교집합뿐만 아니라 세계인과의 교집합도 찾으셔야 하는 그런 과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한식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그리고 많은 양념들이 들어가 있어서 외국인들은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평가를 받을 때도 그런 평가원들이 한식을 알고 있을까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얘기할 때 고등어 먹으러 가자라고 할 때는 고등어 정말 맛있는 고등어를 먹게 되는 거지 양념에 버무려지는 그 양념을 먹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식이 갖고 있는 가장 좋은 부분들이 한식은 건강하다라는 부분들은 자연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와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들이 생각하는 한식들도 많은 양념에 버무려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네. 식재료의 본연의 맛을 본연의 보여주는 모습을 부분들을 네. 원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덧붙여서 그 음식 식재료를 표현에는 어떻게 보면 꾸준히 연마되어 있는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을 원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식 셰프가 예전에는 그렇게 인기 직종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도 크게 상은 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식이 갖고 있는 이미지 때문일지 모르겠지만 많은 젊은 요리사 분들도 한식을 이렇게 지향하고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워낙 일하기 힘든 많은 손을 거쳐야 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하기 또 때문에 친숙한 분야이기도 하고 그렇죠. 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런 계기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식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리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한식에서는 본연의 그 재료의 맛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어떻게 본연의 맛을 살리죠? 그러니까 맛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입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에 대한 부분을 맛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약간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네, 맛이라는 건 어떤 느낌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씹을 때 나오는 소리나 아니면 그런 식감에 대한 부분으로 맛이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들을 좋은 재료를 찾아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재료를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만드는 그런 끊임없는 연마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좋은 재료를 찾았기 때문에 나의 요리는 완성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과정들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전복이다. 그러면 전복의 맛을 어떻게 본연의 맛을 이렇게 보일 수 있죠? 요리를 통해서? 전복이 갖고 있는 부분은 일단 깊은 바다는 왠지 향이 짙을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짠맛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짠맛은 부드러워야 할 것 같고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복이 무엇을 먹는지부터 생각을 하고 그 무엇을 먹는지를 어떻게 표현해낼 것인지 그리고 전복이 갖고 있던 어떤 식감적인 그런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지에 대한 끊임없는 연습이겠죠. 계속 네. 만들어보고 하면서 나온 결과물인 것 같아요. 네. 문헌도 참고를 하십니까? 그렇죠. 한식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좋은 부분은
만들어 보는 걸 수 있겠지만 그 만드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재료를 선별을 하고 그 재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대한 고문헌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의 책들도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셰프로서 개발하신 메뉴 중에 아주 특별한 메뉴가 있다고요. 그 임금님의 수라상에서 모티브를 받은 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궁중 음식이라는 자체가 많은 한식당들이 궁중 음식을 표방을 하고 있지만 네. 궁중 음식은 과연 어떤 사람을 위한 음식이었냐가 저희한테는 가장 첫 번째 네. 의문점이었었고 그 부분을 갖고선 스토리를 만들고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흐름으로 만들었던 게 지금의 음식이었던 것 같아요. 왕이 네.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전까지 네.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 그러면 왜 그 사람은 그런 음식을 먹었을까에 대한 궁금증이었었죠. 그러니까 어차피 요즘의 사람들도 음식을 먹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건강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 그 건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흐름에 맞춰서 표현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많은 조사를 했죠. 그래서 그런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식재료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영양에 대한 부분들을 시간의 흐름상으로서 이렇게 표현한 음식이 지금의 가온의 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절마다 메뉴가 바뀌겠네요. 그렇죠. 계절마다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한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계절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재료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한식 메뉴들은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네네. 그래서 새로운 걸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새 메뉴를 개발하세요? 한식의 가장 큰 특징이 사계절을 요리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 계절에 가장 맛있는 재료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제일 먼저 조사를 해요. 그 다음에는 그 재료를 갖고 만들었던 옛날 음식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책들을 보면서 계속 조사하고 그 다음에는 그럼 그 음식들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인 거죠. 그 다음에 계속 만들어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계속 만들어 보고 수정하고 또 첨가를 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면서 요리가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또 얘기를 해요. 그 레시피 너무 맛있으면 레시피를 달라고. 전 자연스럽게 줍니다. 그러면 그걸 왜 줘? 너의 어떻게 보면 많은 노력이나 시간들이 들어가는 건데 그걸 왜 줘?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있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공유가 돼서 그런 레시피를 통해서 그들의 감성적인 녹아나는 메뉴들이 많아질수록 한식에 갖고 있는 다양성도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시행착오를 많이 하세요? 개발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메뉴를 개발하는 시즌이거든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의 유명한 셰프들이나 아니면 제아의 구슬이 너무 많잖아요. 그들은 머리가 너무 좋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는 재료가 있으면 바로 메뉴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주변에 그런 얘기가 그들도 똑같을 거예요.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지금의 그런 메뉴들이 나왔을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생각은 버리지 못하겠더라고요. 나도 정말 머리가 너무 좋아서 어떤 감각이 너무 좋아서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 항상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만큼 생각하고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원도 출신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 강원도 특유의 어떤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게 있나요? 알게 모르게 많은 것들이 들어갑니다. 약간 음식에는 지역색이 녹아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젓갈도 많이 쓰지 않고 일단 기후가 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재료가 익어가는 걸 통해서 나오는 그 발효미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하게 생기기 때문에 젓갈이나 자극적인 양념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도움이 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담백하고 순수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맛들을 표현하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작년에 그래서 저희 팀원들도 있고선 내가 살아오고 계속 그 먹어왔던 음식을 하고 있는 강원으로 한번 데리고 왔던 적이 있거든요. 아, 근데 네. 그러더라고요. 팀원 중 한 명이. 강원도가 아니고 옥매도네요. 왜? 그러니까 옥수수랑 메밀밖에 없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옥매도. 네. 네. 네, 그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내가 어떤 환경에서 먹어왔던 음식들이 어떻게 보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셰프 혼자서 음식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팀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들이나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어떤 것인지를 같이 공유할 수 있고 나아가는 방향성의 공유를 통해서 같은 작품이나 결과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좋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메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국에 가면 저걸 한번 꼭 먹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메뉴가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전복찜. 전복찜이요? 아까 얘기했던 거 전복찜. 전복이 갖고 있는 맛은 대부분 그냥 어떤 맛일까 그냥 약간 뭐 짠맛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복이 갖고 있는 식감에 대한 표현 그리고 그 주변의 환경에 있던 모든 것들을 하나의 접시에 농축해서 보여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애정하는 메뉴입니다. 한번 먹으러 가보고 싶네요. 한번. 또 다른 메뉴도 좀 소개해 주시죠. 아무래도 한식의 밥상의 주인은 밥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매일 아침마다 도정을 합니다. 아, 아침마다 도정을 하세요? 예약 인원에 맞춰서 도정을 하고 그 밥을 짓는데도 내열 도자기에다가 직접 그 매일매일 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밥이 갖고 있는 어떤 구수함이나 향을 느끼기에 굉장히 좋은 메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저희 레스토랑을 보고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비싸지 않냐? 그리고 너무 고급화만 지향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한식이 갖고 있는 다양성, 스펙트럼을 넓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식을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게탕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서 나왔던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삼계탕은 굉장히 건강한 음식이긴 하지만 더 좋게 만들 수는 없을까? 한식에 갖고 있는 식재를 이용해서 더 많은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메뉴가 없을까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삼보다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홍삼을 이용을 했었고 그리고 조금 더 건강해 보일 수 있는 닭보다는 오골계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담을 수 있는 식기를 개발을 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이 한식이 갖고 있는 다양함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하나의 메뉴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식의 세계화도 얘기를 많이들 하죠. 그리고 뭐 전통 한식과 모던 한식에 대한 질문도 많이 하긴 하지만 다양한 한식이 생긴다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한식을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식을 좋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세계화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한식에 대한 가치를 좋아하고 인정해 주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홍게탕이 보여지는 그냥 일면의 그런 의미보다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한식의 세계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고 싶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Gawon is Korea's first restaurant to receive 3 stars on the Michelin Guide Seoul 2017. The venue is like a traditional museum. Before opening the doors to the customers, we can sense the establishment's proper manners and sincerity through its excellent presentation and precise cutlery and plates. Unlike the quiet lobby, everyone's busy in the kitchen preparing the ingredients. Executive chef Kim Byung-jin has been studying Hanshik and has been in charge of the Gawon kitchen for 13 years. He pays importance to making the dishes and in the preparatory steps of handling the ingredients. 한 8시 반, 9시 그때부터 준비합니다. Fresh ingredients came in early in the morning. We can see his principles through the clear yet firm texture of squid and the fresh crabs. 동해 쪽에서도 위쪽 아니면은 그 울릉도 쪽 해삼이 가장 좋아요. 이게 마른 해삼인데 불리는데 한 4일, 한 5일 정도 걸리기도 해요. 그리고 처음에 불릴 때는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들어가면 해삼이 다 녹아버려요. 풀펜 어디 갔니? 너 쓴 거? 나 하나만 주세요. 김병준 셰프님은 그 기본적인 재료에 대한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밤새도록 그냥 잠도 못 자고 물건을 확인하러 새벽 시간을 돌고 또 그 원하는 물건을 찾았을 때 그 즐겁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는 정말 요리사 가진 가장 큰 기본에 대한 충실함이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 Braised abalone is Gawon's representative and popular menu. The freshly cleaned abalones are lightly steamed.
The steamed abalones are boiled down in soy sauce for a short period of time to maintain its chewy texture. The natural taste of the ingredients are maximized and become more abundant. The braised abalones are enriched with the sauce made with abalone's intestines together with seaweed. He pays careful attention to the final plating arrangement, and we can sense his sincerity through the dishes. 너의 손을 거쳐서 나간 음식은 너를 보여주고 그 음식을 통해 손님과 교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재능이 없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많은 재능이 생겨서 그 재능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마하라. 그러면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 제일 많이 한 것 같아요. 저 스스로도. 한국 음식 하면 김치, 된장 같은 발효 음식을 제일 먼저 떠올리는데요. 셰프님에게도 발효 음식이 중요한 재료죠? 굉장히 중요한 재료죠.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전세적인 그 미식의 트렌드가 발효였었어요. 그러니까 아, 그랬습니까? 한국에서 대표하는 음식이 발효이기도 하지만 외국 사람에게도 발효라는 그 음식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던 이유는 어차피 건강에 대한 부분을 빼놓을 수는 없는 음식에서는 그 발효 음식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이 가장 컸던 부분이었겠죠. 근데 한식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부분은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건강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자연스러움에 대한 부분도 빼놓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항상 뭐 김치를 직접 담그고 오래전에 담궈놨던 장을 이용하고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한국적인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한식이 건강하다라는 부분을 말로서 보여주는 것보다는 그냥 음식으로서 표현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발효 음식의 건강성이 한식의 세계화에 도움이 되겠네요. 충분히 되는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세계화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하지만 저는 역으로 질문할 수 있는 게 어떤 식당들을 추천을 하세요? 라고 물어보면 내가 좋아하는 식당을 추천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세계화란 부분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식은 발효라는 걸 통해서 냄새나는 음식이라는 것을 그냥 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라는 것보단 내가 좋아하는 식당을 권하는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한식을 권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들이 좋아하는 한식을 남들이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단지 그냥 한식은 건강에 왜가 아니라 내가 항상 좋아하는 음식이 한식이야. 그러니까 너네도 한번 먹어봐. 이게 더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건강한 음식보다는 맛있는 음식을 다들 선호하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맛있는 것도 어떻게 맛있냐가 더 중요한 부분인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양념에 버무려진 음식이 아니라 그냥 갓 따온 채소, 갓 잡은 고기가 맛있는 것처럼 그런 음식들을 활용해서 보여주되 그 음식이 맛을 끌어낼 수 있는 어떤 발효된 양념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이 표현이 되면 네. 더 많은 사람들이 한식을 좋아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동안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시면서 한식을 소개하는 각종 행사들을 하셨거든요. 그때 반응이 어땠고 어떤 가능성을 보셨는지요? 그때만 해도 저도 한식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어요. 네. 한식을 하고 있는 지금 젊은 친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똑같을 것 같아요. 왠지 초라해 보이고 이게 과연 소위 얘기하는 이 음식이 먹힐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굉장히 반응은 좋았어요. 그들이 모르는 음식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들이 녹아져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너무 열렬히 응원도 해주고 반응을 보여줘서 저 나름대로 굉장히 뿌듯해하면서도 내가 정말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던 분들도 계세요. 왜 한식을 하니? 라고 했을 때 한식은 계속 먹어오고 그런 많은 느낌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제일 잘 표현하지 않을까요? 라는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교감을 통해서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반응을 보여줬었고. 네. 오히려 이제 한식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 외국인들로부터 그런 자신감을 얻게 된 그런 행사들이었겠네요. 그렇죠. 네. 아까 그 한국 그 식당이 그냥 작은 음식뿐만 아니라 작은 한국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요. 음식이라는 게 그냥
음식이 아니라 한국 문화의 어떤 총집합체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시겠네요. 그렇죠? 충분히 동의를 네. 하죠. 한국 식당에 들어가면 그 안에 담겨지는 사용되는 재료들은 한국에서 나오는 재료가 기본이 되어야 될 것이고 네. 그리고 그 음식에 담겨지는 어떻게 보면 옷 같은 거겠죠. 옷은 조금 더 한국스러운 그런 씻기여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그곳에 흐르는 음악들 모든 것들이 한국스러워야지 모든 그 외국 특히 외국 분들은 그렇겠죠. 아 내가 정말 한국에 와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서양스러운데 거기서 한국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 약간 이율배반적인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한국적인 것과 관련해서요. 음식은 수묵화처럼 은은해야 한다 이런 철학을 말씀하셨거든요. 음식에 대한 철학하고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셰프님의 철학은 무엇이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렇게 항상 똑같이 대답하는 것 같아요. 셰프의 철학이라는 게 먼저가 아니라 어떤 끊임없는 연말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을 통해서 많은 결과물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팀원한테도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요리사의 처음의 시작은 식재료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감 그리고 그 책임감에 대한 또 다른 책임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런 기준을 맞춰서 나가볼 수 있는 어떤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을 항상 얘기하는 것 같아요. 수묵화처럼 은은한 여백의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한국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보다 제가 젊었을 때는 하얀색 그릇에다가 색칠을 칠하고 많은 재료를 담는 것들을 좋아했지만 조금 더 한식을 공부하고 변화됐던 부분 중에 하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한식은 정말 한식다울 때 가장 그 빛을 발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식은 어떻게 한식스러울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했을 때 자연스러운 거, 건강한 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다라고 표현한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봤을 때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느끼는 것들은 그냥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아름답고 좋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많은 걸 꾸미는 것보다는 그냥 소담스럽지만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것들이 더 한국스럽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가치들을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철학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더하는 것보다는 빼는 것을 그렇죠. 더 중시하고 그다음에 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해 요리를 하는 것보다는 결과물이 말해주는 철학이 그렇죠.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한식 전문 셰프로서 앞으로 꼭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도전보다는 그냥 늘 지금과 같이 책임감에 대해서 꾸준하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마음가짐을 통해서 더 많은 셰프들이 한식을 사랑하고 함께 좋은 한식당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이만큼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인지도를 얻게 됐으니 오너나 경영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셰프이고 싶습니다. 예. 또 새로운 메뉴도 계속 개발하실 예정이시죠? 그렇죠. 네. 셰프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을 보여주는 부분들이 어떻게 화려한 언변을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음식을 통해서 그들과 교감을 하고 어떤 것을 표현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셰프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셰프는 생각합니다. 음식으로 말한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기대가 큽니다. 네. 디 인터뷰의 공식 질문인데요. 네.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셰프님과 같은 길을 걷는 젊은이들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다른 젊은이들, 도전을 앞두고 있는 젊은이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젊은 시절의 경험에 비추어서 그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냥 간단하게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팀원들한테도 그리고 저한테도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세요. 그러면 결코 결과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네. 벌써 디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세계인들이 한국에 와서 한식을 즐길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있는 셰프님의 역할이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